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말 아침,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연대라는 두 갈래 길 위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통찰로 우리를 안내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세계 지도를 펼쳐보니 문득 거대한 체스판이 떠오릅니다. 미국은 판을 흔들며 말을 새로 배치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연합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죠. 특히 오늘은 기술과 정치가 어떻게 결합해 미래를 설계하는지 그 민낯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전 한기에는 늘 이런 혼돈이 따랐거든요. 거대한 체스판이라 오늘도 흥미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팎으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미국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환경기구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 셧다운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IPCC를 포함한 수십 개 환경국제기구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경정책의 후퇴를 넘어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을 내려놓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치 1920년대 미국이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하며 고립주의로 회귀했던 하딩 행정부 시절을 방불케 하죠. 설상가상으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단기적인 정부 셧다운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마비 상태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임계치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 시위가 미국 전역을 뒤덮었다고요? 미니애폴리스에서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와 른의 구디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노동, 학교, 쇼핑 중단을 외치는 전국적인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민권 운동 당시의 열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으로 비둘기파인 케빈 워시를 지명하며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워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인물인데 이는 공급 측 경제학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는군요. 양자 컴퓨팅 서비스가 뉴욕에서 출시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옵션스 테크놀로지가 상업용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에 비견될 만한 양자혁명이 이제 실물 경제, 특히 금융자본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본격화된 겁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사회보장국 인력 부족으로 노인들이 고통받고 홍역 확산으로 집단 면역체계가 위협받는 등 첨단 기술과 후진적 복지가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라는 견고한 수치를 기록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창업 시대를 선포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가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시대에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바로 전 국민의 창업자화입니다. 이건 과거 박정희 정부가 수출 입국을 내걸었듯 이제는 창업 입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이런 혁신 의지와 견고한 기초 체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실용 외교가 돋보입니다. 일본과는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과는 경제협력의 고삐를 쥐고 있네요. 아주 영리한 포석입니다. 어제 요코스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만났습니다. 국방장관 회담을 연례화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안보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과 우주 등 첨단 기술 협력까지 논의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또럼 서기장과 통화하며 원전과 고속철도 등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을 다졌습니다. 자원 대국이자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확실한 아군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이죠. 국내 사회 문화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회탈 특별 전시가 눈에 띄네요. 안동에서 국보 하회탈전이 열립니다. 하회탈의 미소는 해악을 통해 갈등을 치유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상징하죠. 한편에서는 사회연대 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는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듬으려는 시도입니다. 김해 공장 화재 같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지만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한국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중국은 지금 2026년을 향후 5년의 운명을 결정할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영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방중에 12개 분야 협력에 서명했는데 중국이 스카치 위스키 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비자 면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마치 과거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문을 열어줬던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영국을 자국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는 역전의 시나리오를 쓰는 모양새입니다.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에너지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가 10만 가구 분량의 전기를 쓴다고 하죠. 중국은 지난해 전력 소비량이 10조 킬로와트시를 돌파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에너지 투자를 3조 5천억 위안이나 쏟아붓는 이유도 결국 인공지능 패권은 전력 싸움에서 결정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무관세 수입액이 폭증하는 것도 중국이 내수와 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대책과 범죄 소탕 소식이 함께 들려오네요. 베이징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상업적 양로기관을 장려해 민간 자본으로 고령화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이는 실용주의적 접근이죠. 한편 미얀마 북부에서 사기와 살인을 저지른 시파치 범죄 집단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부 기강을 잡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안전한 중국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한국과의 국방협력 외에도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영국 스타머 총리가 중국 방문에 이어 곧바로 일본을 찾습니다. 일본 역시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비해 영국, 한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해징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니케이 지수가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하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티티 데이터가 인시던트 테크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반장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광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고요? 네, 일본 관광청이 주민 생활과의 양립을 내걸고 100개 지역에 새로운 관광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죠. 이는 르네상스 시절 피렌체가 밀려드는 인파로 몸살을 앓았던 역사적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재해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에너지 시설 공격을 서로 중단하자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푸틴 대통령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3차 협상을 앞두고 나온 이 소식은 마치 1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마스 휴전과 같은 일시적인 평화의 기대를 품게 합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거부하며 찬물을 끼얹는 등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기술적 한계와 이색적인 대북 외교 소식도 흥미롭습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 러시아의 인공지능 순위가 룩셈부르크보다 낮은 28위로 쳐졌습니다. 푸틴의 기술 혐오가 원인이라는 분석인데 작년 로봇시연회에서 로봇이 넘어진 사건이 그 단면을 보여주죠. 반면 북한과는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타타르스탄산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러시아 육류 기업들이 북한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기술 열세를 정치적 연대로 돌파하려는 전략입니다. 그 밖에 글로벌 단신들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인도는 다음 회계연도 성장률이 7%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임팩트 서밋을 준비하며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외치고 있죠. 영국은 임대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대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압류 제도를 폐지하는 건데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베트남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비에텔과 FPT가 칩 생산과 패키징 공장을 잇따라 가동하며 동남아의 반도체 허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훑어봤는데요.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위기는 혁신의 가장 강력한 비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은 창업시대를 열고 베트남은 반도체를 키우며 인도는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위기는 혁신의 비료다. 1월의 마지막 날 가슴에 새겨야 할 문구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월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지친 몸과 마음 푹 쉬시면서 다가오는 2월을 새로운 에너지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휴식이야말로 창조적 영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아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